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절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28일이죠. 토요일 서초동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향한 수호, 사퇴 두 갈래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가 있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시위 때문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메시지로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자, 우선 이거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검찰은 판사는 선고로 말하고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한다. 이런 게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자기가 수사하는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것이 없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만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게 정설이었고 그게 하나의 도덕률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현재의 검찰총장 또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거는 결국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이쯤에서 끝내든지 아니면 앞으로 대략 그냥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과거의 검찰 문법대로라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입장 발표를 했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밝힌 것, 저는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 문제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뭐 소위 요즘에 좌파들이 살짝 표현하는 것을 빌리면 뭐 좀 쫄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호는 앞으로 어떤 결정, 어떤 결심,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살짝 쫄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입장 발표를 안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일단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수사를 하겠죠. 그럼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대로 좀 살살 할 것이냐 아니면 더 강하게 할 것이냐 현재대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냐 그러면 저는 현재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강도가 약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더욱더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죠. 당장 여당, 집권당 쪽에서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낙마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낙마 얘기가 지금까지 대세로 사람들 인고에 회자됐는데 지금 이종걸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낙마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낙마, 임기 2년인데 무슨 재주로 낙마를 시킵니까? 낙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그것도 이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래서 지금 낙마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낙마를 이렇게 여권의 중진들이 거론한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럼 이 즈음에서 그냥 이 수사를 대략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2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검찰총장이 이게 2년입니다. 물론 2년을 다 채우겠다는 생각이 없을지라도 설령 그 2년 동안에 허수아비처럼 검찰총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로 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 더 신중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안다는 그런 검찰 간부들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만두는 건 아닌데 왜 그만두지 못하느냐? 검찰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리더십을 확보하고 앞으로 임기를 마치든 어떻게 되든 검찰총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달리는 말을 그대로 달려가면 사고가 날 가능성 있다는 거 윤석열 검찰총장도 알고 있지만 여기서 뛰어내리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이런 게 저는 현재 검찰 간부들의 정서를 좀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 통신망입니다. 거기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장모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제목은 그렇습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건데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톤은 나무라는 듯 하면서 지지 격려하는 얘기고,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외형상 표현이 부러워하는 듯 하면서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총장과 관련해서는 힘센 쪽에 붙어서 편한 길 가시지 그러셨느냐, 눈치껏 수사를 했으면 역적 취급받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엄정히 수사하지 않았다면 반환법이죠. 특수수사는 살리고 검찰개혁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이런 오명을 쓰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당첨될지도 모르는 복권을 살 게 아니라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모펀드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게 맞을 것이다. 검사들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쓸데없이 복권을 살 게 아니고 사모펀드 공부나 해서 조국 법무장관처럼 사모펀드를 가지고 뭔가 돈을 벌어보지 그렇게 생각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 법무장관을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줄곧 글을 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것이 바로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검찰 간부들의 정서, 이거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간부들의 정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세가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배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의 스타일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검찰 간부들의 대체적인 정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호지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말을 타고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기운인데 여기서 뛰어내렸다가는 본인이 앞으로 검찰을 지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가긴 가되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게 제가 전직 검찰 간부들을 취재해본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면 바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이번 주에 조만간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장관 부인이죠, 소환을 할 겁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죠. 사모펀드 실수유주 의혹, 그 다음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그 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거기에서 인턴한 거 딸과 아들이 다죠. 그거는 본인과 본인의 남편인 조국 장관이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웅동학원 관련, 이거는 정경심 교수는 별 의혹이 없지만 조국 장관은 거기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동생이죠. 남동생의 전처와 이 정경심 교수 간의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이것이 위장 거래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단국대 의학 논문에 2주간 인턴하고 제1저자로 딸이 오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을 했느냐 하는 부분, 공주대 그 논문 초록 발표에 제3저자로 등록된 부분에는 또 어떤 관여를 했느냐, 그 다음에 키스트 거기에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 의혹, 이런 것들이 주로 조사를 받을 분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래서 워낙 분야가 많아서 한 번 조사받으면 대개 한 12시간, 14시간 이 정도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아마도 정경심 교수는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약간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심야 조사, 철야 조사 이런 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두 번쯤 소환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부터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은 낙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아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그 자리를 그만둬야 된다는 이 발상은 전 세계 어느 문법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나 이런 황당한 주장을 지금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냐 발부되지 않을 것이냐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발부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문제점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건의 중대성 있죠? 당연히 있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그 많은 의혹들 얼마나 다 중대한 범죄들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인멸. 증거인멸은 이미 동양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한 것도 증거인멸이고 그 다음에 기타 동양대 PC를 반출한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증거인멸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죠. 해외로 도피했다가 나중에 귀국한 이 사람의 그 해외 도피 의혹에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이거는 이미 뭐 거의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도주의 우려는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충분히 영장 발부가 사유가 된다. 만약에 증거인멸의 의혹이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사안이 다소 중대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조국 장관 이 관련 수사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코링크 사모펀드의 그 이모 대표 등이 영장 기각됐었죠. 그 영장 기각됐을 때 이유가 범죄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 관련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해도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할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작전상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현재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딸이나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아마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관련 보도가 딸이 검찰 조사에 가서 인턴을 학교에 가서 한 게 아니고 집에서 컴퓨터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면서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게 나오자 정경심 교수가 바로 SNS에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에 불려가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발부가 되고 난 이후면은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간은 대략 10월 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뭐 기소를 한다 또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아직 그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략 보건대 아마도 기소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저희 예측입니다. 감사합니다.